이전 탑블레이드 영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탑블레이드는 문방구와 왕국의 전설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약 반세대 정도 먼저 왕고 신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슬동자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구슬동자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이나 디지몬에 비해 스토리가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작품입니다. 왜냐면 당시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스토리가 아닌 이 간지 폭풍의 로봇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슬동자에게도 엄연히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지닌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럼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지구별의 왕자 화이트봉은 오늘도 용사가 되기 위해 오렌지봉 사부 밑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수비대 대장 블랙봉이 찾아와 국왕의 명령이라며 그를 데려가려 했죠. 심상치 않아 보이는 상황에 화이트봉은 순순히 지구로 끌려왔고 잠시 안 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아버지 골든봉 국왕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는 사악한 영혼에 빙의당한 탓에 스스로를 다크봉이라 칭하고 있었죠. 게다가 지구를 노르아크 제국이라 이름 바꾼 뒤 다른 별을 침략하여 우주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봉은 그런 다크봉의 계획에 반발하다 결국 지하 독방에 투옥당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레드봉과 그레이봉 박사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하여 다크봉 군대에 저항하는 반란군 조직 네레이드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개의 행성 에너지를 가진 구슬용사가 모이면 골든봉에게 빙의한 사악한 영혼 다크 황제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행히 그중 4명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화이트봉 일행이었고 나머지 3명의 용사를 찾아 우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성을 지키던 용맹한 군인 그린봉과 방탕한 수성의 후계자 스카이봉을 발견하여 6명의 용사가 모이게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용사를 찾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크봉 군대와의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고 전투 중 블랙봉 대장이 마지막 용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드디어 모든 용사들이 모인 화이트봉 일행은 행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로봇 합체에 성공, 강력한 힘으로 다크 황제를 쓰러뜨려 지구와 우주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 화이트봉은 골든봉의 뒤를 이어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다른 용사들의 도움을 받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본 구슬동자가 이런 내용이었나? 라는 혼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당연히 구슬동자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2화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고작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사악한 영혼을 만나고 탈옥도 했다가 또 용사들을 모아 그를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구슬동자 이야기, 그러니까 다크비다와 맞서는 화이트봉의 이야기는 3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하죠. 그로부터 1000년 후 비다시티에 사는 평범한 소년 화이트봉은 천재 박사 그레이봉과 그의 손자 블루봉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1000년간 평화가 무너진 적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곧 사악한 악의 집단 다크비다가 나타나 이 세계를 위협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를 위해 비다 로봇을 개발하며 악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위협이라는 말에 화이트봉과 그 친구들 역시 그레이봉 박사를 돕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다크비다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첫 출진에 실수를 하고만 화이트봉 앞에 블랙봉이 등장하여 그를 구해주었죠. 그는 다크비다를 몰살시키는 것은 자신의 일이라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같이 다니자는 화이트봉의 제안에도 무리지어 다닐 생각이 없다며 항상 거절했지만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도와주는 동료였습니다. 화이트봉과 블랙봉의 활약으로 침략 계획은 저지되어갔고 이에 다시 돌아온 다크비다의 수장 다크황제는 사천왕의 출격을 명하게 되죠. 그렇게 사천왕 드라켄을 선봉으로 티겔과 슈링게까지 나타나 비다시티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슈링게는 변장으로 미인계까지 써가며 화이트봉 일행에게 접근, 그들과 상당히 친해지는데 성공하였죠. 그레이봉 박사는 그녀에게 진지한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높은 호감도를 표했지만 마지막에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정체도 들키고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분노한 다크 황제는 그들을 전부 독방에 가두게 되는데 그 무렵 다크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 투옥되었던 마지막 사천왕 실독이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하죠. 그는 투쟁심이 굉장히 강한 인물로 자기보다 강한 자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뼛속까지 무인이었습니다. 다크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실독은 지금 바로 황제와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니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화이트봉 일행과 마주쳤을 때도 약한 녀석에겐 관심이 없다며 피할 정도였죠. 하지만 화이트봉의 빠른 성장이 실독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갈수록 초조함을 느끼던 그는 별의 힘을 가지게 해준다는 전설의 아이템 비스톤을 수소문하여 결국 손에 넣게 됩니다. 비스톤의 기운을 받아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실독은 곧바로 다크 황제에게 달려들었으나 그때 등장한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한순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인물은 바로 황제의 진정한 신복이자 오른팔 다크 프린스였죠. 다크 프린스는 황제의 부하이면서도 비꼬는 말을 건네거나 직설적으로 황제를 비난하는 등 부하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비다시티를 침략하는 것을 게임처럼 생각하며 사천왕을 다시 불러 화이트봉 일행을 공략하게 시켰죠. 하지만 그때마다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는 블랙봉에게 알 수 없는 감정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그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 블랙봉과 1대1 격투를 벌이거나 블리자드 데브를 타고 싸워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블랙봉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냥 떠날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 블랙봉 역시 다크 프린스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크 비다를 모두 쓰러뜨리겠다 다짐한 그답지 않은 주저함이었죠. 한편 그레이봉 박사는 스승인 교수봉이 설계해두었던 합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인트 블래스터를 합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분명 세인트 블래스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다크 프린스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론 다크 황제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았죠. 더 나은 로봇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비다 로봇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봇 설계도를 제작한 교수봉이 없는 지금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가오는 마지막 전투에서 꼭 필요할 것만 같았죠.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숨겨진 교수봉의 연구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궁극의 합체에 대한 정보와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블랙봉이 교수봉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그에겐 다크비다에게 납치된 동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블랙봉이 언제나 다크비다에게 강한 원한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는 죽고 없는 교수봉의 원수를 갚고 납치된 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 왠지 침울한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 블랙봉을 찾아온 다크 프린스가 다시 나타났죠. 세인트 블래스터와 블랙 데바스터가 함께 싸웠음에도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멋진 연기 공격으로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기절한 다크 프린스의 숨통을 끊는 일만 남았음에도 이번엔 블랙봉이 그를 처치하는 것을 주저했죠. 그때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며 다크 황제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제는 눈앞에 있는 다크 프린스야말로 납치되었던 블랙봉의 동생 느와르봉이라 밝혔죠. 느와르봉의 전사로서의 재능을 꿰뚫어봤던 황제는 그에게 어둠의 힘을 주입하여 기억을 제거하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고 정신을 차린 다크 프린스가 황제의 명을 받아 급하게 후퇴하였죠. 그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블리자드 데브를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레이봉 박사는 교수봉의 연구를 바탕으로 화이트 블러스와 블루 브레이버, 옐로우 크래쉬와 블랙 데바스터가 합체하면 궁극의 비다 로봇 세인트 드래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행성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정작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은 여전히 불명이었죠. 아무리 지나도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자 동생의 문제로 다급해진 블랙봉은 언성을 높이며 화이트봉 일행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자신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블랙봉의 배려였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는 화이트봉과 친구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이 다크 프린스는 몇 번이나 이어진 임무 실패 때문에 황제에게 질책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통보받은 그는 사천왕의 힘을 흡수하여 만전의 대비와 함께 비다시티에 도착하였죠. 그리고 당장 블랙봉과 화이트봉이 나타나질 않는다며 도시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겠다 협박했습니다. 아직 세인트 드래곤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블랙봉은 출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레이봉 연구소의 출격 게이트를 부수며 혼자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크 프린스가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기억을 조작당한 그에겐 어떤 질문을 던져도 무의미했죠. 다크 프린스는 최강의 기체 블리자드 드래곤으로 합체하여 블랙봉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반면 블랙봉은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봐도 동생을 되돌릴 순 없었고 둘의 싸움으로 인해 비다시티가 쑥대밭이 되어가자 결국 블랙봉은 동생과의 자폭을 결심합니다. 블리자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자폭을 시도하기 직전 그를 막은 것은 세인트 블래스터, 화이트봉과 친구들이었죠. 이제야 게이트를 뚫고 나온 그들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며 블리자드 드래곤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큰 위험을 감수하여 기체만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블랙봉의 기지를 발휘한 일격으로 느와르봉이 깨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형제 간의 감동의 재회가 시작되는가 했으나 기쁨도 잠시. 다크 황제에게 직접 힘을 부여받은 사천왕이 서로의 기체를 합체한 다크니스 드래곤을 끌고 나타나 다시 느와르봉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크 황제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암흑과 공포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두를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죠. 다크니스 드래곤은 세인트 블래스터의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기껏 제정신으로 되돌린 느와르봉도 다시 세뇌되어 블리자드 드래곤을 조종하며 블랙봉과 대치했습니다. 두 기계룡의 압박에 화이트봉 일행은 밀리기만 했고 가망이 없다 판단한 시민들은 비다시티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속수무책의 순간 속에서 뜬금없이 사천왕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세인트 블래스터에게 결정타를 날릴 것인지 하는 어이없는 이유였지만 그들에겐 나름 중요한 선택이었죠. 사천왕의 내분은 끝날 것 같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다크 황제가 다크니스 드래곤과 블리자드 드래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융합시켜 이젠 로봇조차 아닌 두 머리의 암흑룡을 탄생시킵니다. 암흑룡의 공격 한 번에 세인트 블래스터는 합체가 해제될 정도로 큰 데미지를 받았고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질 않았죠.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피난을 멈춘 채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크 왕제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그 순간 동료 비다몬들의 구슬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며 하늘에서 섬광이 떨어졌습니다. 동료 비다몬들의 힘으로 빛의 갑옷을 두른 그들은 거대한 별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전설의 용 세인트 드래곤으로 합체하는 데 성공했죠. 용사의 탄생에 경노한 다크 왕제가 달려들었지만 세인트 드래곤의 포격 한 번에 완전히 소멸해버리며 비다시티의 어둠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천왕들은 원래의 모습인 평범한 비다몬으로 돌아왔고, 마찬가지로 세뇌에서 벗어난 느와르봉은 이번에야말로 형과 재회할 수 있었죠. 그렇게 비다시티엔, 지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며 화이트봉 일행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특별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우정을 소중히 한다면 누구나 용사가 될 수 있죠. 어쩌면 다음 용사는 당신일지도. 놀랍게도 구슬동자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 맞습니다. 빅토리 구슬동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빅토리 구슬동자는 캐릭터들의 디자인만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이죠. 우주를 지키는 비다캅 화이트봉이 시공을 여행하며 데블베다와 싸우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더 세련된 로봇과 개성 넘치는 악당들이 등장한 덕분에 구슬동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프닝으로 똑같은 노래를 계속 사용한 탓에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후속작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리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탑블레이드 때와 마찬가지로 구슬동자 역시 왕구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실 20년이나 넘게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워낙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확실한 것은 화이트봉과 블랙봉이 투탑의 인기 캐릭터였다는 거죠. 주인공 로봇이라는 이유로 판매율이 높았던 화이트블러스와 최고의 간지를 자랑했던 블랙봉의 블랙데바스터는 손오공을 웃게 만드는 효자 상품들이었죠. 반면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레드봉의 로봇이었습니다. 빨간색은 주인공 컬러라는 편견을 깨고 히로인으로 나왔는데 그 때문에 여자 로봇이라는 딱지가 붙어 아이들이 꺼려했었죠. 게다가 레드봉은 스토리 후반으로 갈수록 로봇을 타고 싸우는 여전사 포지션에서 동료들을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로 바뀌기 때문에 로봇을 타고 활약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이 빛의 용사로 선택되는 장면에서 다른 동료들은 모두 합체하여 세인트 드래곤이 되어 있는데 레드봉만 뒤로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쟤는 대체 왜 용사일까란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왕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구슬동자 장난감, 그러니까 비다 로봇은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치고는 꽤나 비싼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블랙 거트링거는 초창기 비다 로봇 중 가장 비싼 제품이었음에도 반지의 상징인 블랙봉이 기체인데다가 구슬을 저장해두어 연사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었던 덕에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로봇인 세인트 드래곤은 정말 여러모로 대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장난감을 이용해 합체가 가능했었죠. 비싼 가격 때문에 주인공들의 기체를 전부 가진 사람은 반에서 한 명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 녀석이 학교에 비다 로봇 4대를 다 가져와서는 이리저리 조립하더니 용의 모습으로 합체시키며 자랑하더군요. 나중에 한참 지나 국내에서 마지막 화가 방송되어 세인트 드래곤이 등장하고 나서야 그때 그 용가리가 세인트 드래곤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자, 오늘은 구슬동자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예전에 몬스터팜 영상에서 2000년대 초반을 몬스터 만화의 시대라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90년대는 로봇 만화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모든 만화에서 로봇이 나왔고 아이들은 그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곤 했죠. 요즘 터닝메카드나 또보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골치 아파한다는데 그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